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혹시 몸이 조금 무겁거나 예전보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와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낙상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균형 감각과 근육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걷거나 일어설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낙상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그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고 심지어 치매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단순히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근육 자극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고르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낙상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한번 체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식단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많고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빠지지 않고 낙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1개와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가벼운 야채와 두유 정도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건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이제 마음의 건강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차분히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피부와 외모의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만든 깊이와 온기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의 건조함이나 탄력 저하는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주름과 기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은 피부뿐 아니라 신체 전체의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낙상 예방을 위한 근육 강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마음과 피부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피부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돌보는 것으로는 진정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시니어 분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움직임을 바꿔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좋고, 텔레비전을 볼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몸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식사의 리듬을 조절하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의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과식보다는 소량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장 건강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조금 일찍 끄고 불빛을 낮추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피부도 맑아지고 아침에 몸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말을 나누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계에서는 뷰티와 건강이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와 건강 관리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의 상태는 몸속 건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얼굴빛이 탁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면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피부를 가꾸는 일은 몸속 건강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피부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 몸속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면역력과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서서히 둔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이겨냈던 감기나 염증이 이제는 오래가거나 자주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의 탄력 저하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 또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근육량이 줄고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걷고 적당한 햇볕을 쬐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할 때 몸은 스스로 면역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햇빛 아래에 서보세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 밤의 숙면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생깁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뷰티의 근본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호르몬 밸런스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젊음을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청춘의 에너지가 성숙의 깊이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의 아름다움은 주름이 없는 얼굴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품격 있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행위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잘해보자고 미소 짓는 순간, 그건 마음의 주름을 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보다 더 느리게 걷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지라도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뷰티 루틴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피부는 예민하고 건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화장품보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루틴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써주세요. 저녁에는 세안을 가볍게 마친 뒤 피부가 촉촉해질 만큼 크림을 덧발라주세요. 네 번째는 손과 발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손발은 혈액순환의 끝에 있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거나 발바닥을 지압하듯 눌러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손발의 순환을 개선하고 냉증과 부종을 예방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겉모습의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빛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실천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면역력과 호르몬의 변화, 자연스러운 노화의 수용, 그리고 일상의 뷰티 루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피부가 빛나고 마음이 평온해야 표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면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 하루 루틴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고 조용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몸속 산소가 새롭게 순환하면서 뇌가 깨어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삶은 달걀 1개와 따뜻한 두유 1잔, 그리고 제철 과일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먹지 않아도 이 조합만으로 몸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전에는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청소 같은 활동으로 혈액순환을 유지하면 오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점심시간에는 소량의 밥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 쉬기보다는 창가에 앉아 빛을 쬐며 10분 정도 눈을 감아보세요. 그 짧은 휴식이 오후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오후에는 뇌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문을 읽거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두뇌 자극은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도 좋은 자극입니다. 이웃이나 가족과의 대화는 감정의 순환을 도와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몸이 따뜻해질 만큼 가벼운 반신욕을 하고 피부의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수면 호르몬을 안정시켜 깊고 편안한 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하고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하면 한 달 후의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몸과 마음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웰에이징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세월의 흔적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이고 그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은 곧 빛나는 얼굴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시니어 건강과 뷰티를 아우르는 마스터 클래스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건강은 돌보는 만큼 우리 곁에 머물러 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다정하게 걸어가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나 근육뿐만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활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속의 건강은 곧 피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섭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2끼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 지방산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의 보습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가 한층 촉촉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적당히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합성이 촉진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을 경우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우유보다는 멸치나 시금치 같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 5가지 색 이상 섭취하는 습관은 노화 방지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젊음을 되돌리려 애쓰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되돌림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마음을 최선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제 두피와 머리카락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탈모나 두피 가려움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샴푸 후 두피가 건조하게 남아있을 때,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빠지기 쉽습니다. 두피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얼굴처럼 보습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뜨거운 바람 대신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고 가볍게 손끝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두피 혈류가 개선되면 머리카락의 성장도 촉진됩니다. 이건 단순한 뷰티 관리가 아니라 신체 순환을 돕는 작은 루틴입니다. 또한 샴푸를 고를 때는 향보다는 성분을 살펴보세요. 계면활성제가 강한 제품은 오히려 두피의 유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한 성분의 샴푸로 가볍게 씻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양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관리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감정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그 영향은 곧바로 신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웰에이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균형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생각이 잠시 멈추며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자기 전 단 5분이라도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의 스트레스 신호가 줄어들고 심박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명상뿐 아니라 몸의 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폐의 하단까지 공기를 채워 산소 공급을 늘리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 감사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일 중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한 번, 따뜻한 햇살 한 줄기, 그 작은 기억이 마음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이제 다시 피부 관리로 돌아가서 시니어를 위한 뷰티 루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공급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 공기에 노출되면 피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하루에 2~3번 안개 분사형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할 때는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아침엔 물로 가볍게 헹구고 저녁엔 외출로 인한 먼지나 자외선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때 강한 클렌징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세안 후 3분 안에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수분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목과 손 피부도 함께 관리하세요. 이 부위는 자주 노출되지만 많은 분들이 관리에서 놓칩니다.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꾸준함입니다. 하루만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피부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빛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제품의 효과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이제 마음의 뷰티로 넘어가 봅시다. 마음의 뷰티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가 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우리 삶의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과라도 진심으로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 순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당신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조화를 넘어 삶의 철학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빛의 속도라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깊이, 그 속도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삶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박동이 들릴 때마다 당신의 몸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과정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지쳐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다정히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몸은 그 존중에 반응하고 얼굴은 평온함으로 빛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웰레이징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햇살을 맞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엔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활력을 얻으세요. 오후엔 잠시 멈추고 호흡을 정리하세요. 저녁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의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이 4가지가 반복되면 몸은 안정되고 피부는 맑아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바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비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나이 들문 이름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예술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요하고 당신의 내일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건강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아름다움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2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노년은 가장 완전한 계절이 됩니다.